보이저호는 죽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전속 내용은 우주의 고요를 뚫고 들어오는 무언가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것은 여느 메시지와도 같지 않다. 미약한 신호도 아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도 아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잔재이며 존재의 마지막 흔적이다. 마치 기계의 몸체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공허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즉 끈기로 응답한 것 같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된다. 우주에는 메아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가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전과는 다르다. 마치 지구를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규칙들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악기가 굳이 말을 하려 들 때 특유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끝은 깔끔해야 한다. 마지막 선율, 마지막 낭독,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정중하지 않다. 현실은 흔적을 남긴다. 설명할 수 없는 신호들을 남긴다. 우주가 침묵해야 할 곳에 속삭임을 남긴다. 그러다 문득 가장 불안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서 죽어가는 것이 저기서는 여전히 깨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거리가 단순히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의 질감이 변한다. 무거워지고 짙어진다. 부재가 아닌 기다림을 담은 침묵이다. 만약 그 마지막 파편이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우리에게 도달했다면 질문은 보이저가 뭐라고 말했는가가 아니라 결국 그 파편이 왜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무언가가 오직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기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복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의 창조물이 우리의 확신이 닿지 않는 영역에 닿는 순간,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돌아오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호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긁힘 자국. 일단 보면 저절로 눈에 띄는 서명 말입니다. 마지막 교신을 살펴보면 단순히 데이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가 항상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 단지 때때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라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가 여전히 불안정하게 거의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당신은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가능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보이저호는 단순히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언가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지막 방송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계속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탐구를 뒷받침하는 단순하고도 조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이 불편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드문 일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도 이러한 심오한 성찰이 여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약속, 비록 끝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구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험은 우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 동안 세상은 땅, 중심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늘은 천장, 아득한 신비, 신들의 거처 또는 상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관찰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이 되돌아오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면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적 단절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지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지구 전체를 인식하게 되면 정신구조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땅, 국경, 지도, 문화적 서사에 의존했던 소속감이라는 개념이 밀도를 잃게 됩니다. 지구는 배경이 아닌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유한한 대상, 취약한 대상, 고립된 대상으로 말입니다. 이 순간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웅장하지 않다. 고요하고 당혹스럽고 거의 김 빠지는 듯하다. 지구 전체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해서 승리감이 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낯설음과 무력감이 느껴진다. 마치
인간의 시선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은 아름다움, 자부심, 정복과 같은 익숙한 단어들로 반응하려 하지만 그런 단어들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린다.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 없는 형이증 같은 것,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규모감. 지구는 우리가 그 위에 투영하는 모든 것, 즉 전쟁, 신념, 제국, 정체성을 담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인간의 행동 하나로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 보입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후 일상적인 갈등에 다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때 시급해 보였던 문제들이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구라는 외부 세계에 노출된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이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으며 중심이라고 착각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 내면의 무언가가 침묵에 잠깁니다. 과잉을 지탱해 주던 무언가가 말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도, 메아리도, 우주적 규모에서 인간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어떤 신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심리적 용해제 역할을 합니다. 과장된 서사를 녹여버리고 자동적으로 예외적이라는 생각을 부식시킵니다. 우주가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명확하게 드러날 때 어떤 위협보다도 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무관심은 맞서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고립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기술, 소통, 그리고 각종 규범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개인은 어떤 사회 구조도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문화는 없다. 깊은 침묵 속에 존재하는 역사도 없다. 오직 관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맹목적인 과정의 연속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형성된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통받는다. 의미를 찾고, 의도를 찾고, 대화를 찾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이러한 부재는 드물게 나타나는 내면의 솔직함을 강요한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어쩌면 우리는 단지 지역적이고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표현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은 즉각적인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무게감입니다. 새로운 심리적 중력, 집단적 자아의 변화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지구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안식처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다른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잔혹할 정도로 솔직한 거울입니다. 대기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살아있는 역사도 없는 천체. 세상이 그 섬세한 조건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없이 일깨워주는 존재. 생명으로 가득한 지구와 황량한 달의 대조를 관찰하면서 마음은 존재와 부재의 차이가 너무나 미묘해서 오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훈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작용하는 경험입니다. 인식을 미묘하게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험을 거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심지어 침묵을 지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는 단순히 더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회피해온 질문, 즉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면 어떨까? 우리가 애초에 중심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인류 전체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문명적 차원에서 성숙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문화 전체가 스스로의 하찮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인식이 서서히 사라질 때, 지구가 무한한 무대가 아니라 어둠 속에 떠있는 연약한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들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정치적 결정, 과학적 우선순위, 사회적 가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기도 전에 미래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구를 떠난 시선은 결코
순수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우주의 침묵이 그토록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침묵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어느 순간 경험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전파 가능한 더 광범위한 무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이 세상을 내면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적 규모에 노출될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대칭성을 띠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영향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의 상실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환상, 자동적으로 중요해진다는 환상, 우리의 역사적 서사가 인간적 맥락 밖에서는 어떤 무게도 지닐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지구가 의도치 않은 침묵에 휩싸인 마치 공중에 떠있는 한 점처럼 인식될 때 역사는 더 이상 장대한 서사로 보이지 않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우연처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미묘한 균형의 연속처럼 말입니다. 이는 특정한 유형의 심리적 취약성을 낳습니다. 보전적인 감정적 취약성이 아니라 존재론적 취약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극히 특수하고 취약하며 지역적인 조건에 달려있다는 인식입니다. 암묵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외부적인 보호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바로 그 시스템 밖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수준의 고립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입니다. 우리의 발전이나 실패를 지켜보는 우주적 관객이 없다는 불편한 자각입니다. 인정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우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축하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될 뿐입니다. 절대적인 무관심에 맞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좀처럼 발전시켜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가 없는 책임감, 경계심 없는 윤리,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보살핌입니다. 우주 탐사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주 탐사는 기존의 중심성 서사를 뒷받침했던 상징적 배경을 제거합니다. 지구 밖에서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위나 아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이나 서도 없습니다. 우주에는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기능적인 방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징적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실용적인 것만이 남습니다. 이처럼 냉혹한 축소는 이성으로 하여금 본질에 직면하게 한다. 다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문화적 기준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 일상 또는 인정으로 강화되지 않을 때 정체성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역설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작게 느껴지면서도 묘하게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의미가 없다면 만들어진 의미는 모두 의식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찮음이 중요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필요로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바꿔놓는다. 세대로 측정되는 인간의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고 우주의 시간은 끊임없는 진보라는 서사를 담아내기엔 너무 길게 느껴진다. 내면의 불균형이 생겨난다. 방대하고 무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 가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공간의 고요함은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킨다. 어떤 방해 요소도 없다. 생각을 방해하는 주변 소음도 없고 불필요한 자극도 없다. 오직 부재의 끊임없는 존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부재는 부정적인 거울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비춘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필연적이지 않다. 우리는 중심적이지 않다.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과정만 존재하는 곳에 의도를 투영하고 역동성만 존재하는 곳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심우주는 이러한 경향을 무너뜨립니다. 쉽게 의미를 투영할 수 없게 하고 의인화를 거부하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명확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드물고 불편하지만
강력한 명확한 말입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실수는 중심성과 가치를 혼동한 것, 지배와 소속감을 혼동한 것, 팽창과 성숙을 혼동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명확한 말입니다. 지구를 외부에서 관찰하면 이러한 혼란이 명확해진다. 국경은 사라지고 분쟁은 시각적 의미를 잃는다. 이념은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지구에는 우리의 서사가 남긴 흔적이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섬세한 시스템처럼 스스로를 꽁꽁 가둔 채 침묵 속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미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합니다. 미래는 필연적인 성장의 흐름이 아니라 위태로운 선택의 장이 됩니다. 모든 기술 발전, 모든 정치적 결정, 모든 환경적 방임은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손쉬운 플랜 B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죠. 아마도 불편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직 쌓아가고 있는 수준의 집단적 성숙도를 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잠재적인 긴장감처럼 존재하며 담론, 우선순위, 그리고 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 탐사는 단순히 우리를 바깥으로 내몰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를 우리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인간 심리에 잘 들어맞지 않는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체념 없이 겸손을, 절대적인 통제력에 대한 환상 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규모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은 단순히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차원을 벗어나 실존적인 차원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과정 속의 한 의식적인 순간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희귀하고 연약하고 덧없는 모든 것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것을 파괴하지 않고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입니다.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그 공간의 침묵은 계속된다. 위협이 아니라 성숙함은 우리가 도달한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닌 깨달음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다. 성찰이 더 이상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이미 본 것이 더 이상 편안하게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불가사의를 용인하지만 중심성을 잃는 것은 진정으로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리고 지구 밖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바로 그러한 상실을 초래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렴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침식은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공황이나 감정적 붕괴를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마모와 같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방식, 갈등을 인식하는 방식,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에 스며듭니다. 지구가 더 이상 세계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상징적인 중심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 신, 국가, 이념, 경제체제, 진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중심들은 모두 심리적인 닻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방향, 정당성, 그리고 의미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지구 전체를 고립된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닻들은 너무나 임시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집단적인 혼란이라는 묘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보이지 않는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확장하는가? 왜 경쟁하는가? 왜 축적하는가? 왜 지배하는가? 무한한 무대가 없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와는 달리 우주 탐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화합니다. 우주 탐사는 우리의 야망의 크기와 우리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취약성 사이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또한
분명히 무한하지 않은 세상에 무한함을 계속해서 투영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대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문명은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이 아닌 본질적인 특성상 특별하다는 생각에 깊이 집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방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즉, 부정, 지나친 낭만화 또는 그 공간을 또 다른 상징적 정복의 영역으로 바꾸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주는 이러한 예측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적 영토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인간의 서사에 의해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정확성, 겸손,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며 지나친 자신감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오하게 대두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식뿐 아니라 문명의 의식 말입니다. 붕괴로 인해 한계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 충동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상 자체를 넘어서 선형적인 서사를 넘어서 수동적인 감상을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탐구의 길이 열립니다. 만약 이러한 불편함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불쾌감이라면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이고 정서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의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연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재고하도록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단순히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 자체에 분산되고 발생하며 혹은 근본적인 속성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간적 경험은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된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를 넘어 친숙한 언어의 부재가 된다. 그것은 절대적인 공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적절한 정신적 도구로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설은 전통 과학에도 순진한 영성에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엄밀함과 겸손함이 공존해야 하는 중간 영역을 차지하며 주장보다는 질문이 더 중요하고 신비는 결함이 아니라 지식의 능동적인 최전선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 탐사는 인지적 성숙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기존의 정신적 모델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가 인식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성과의 관계를 제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는 문명은 내부 갈등을 더욱 큰 규모로 확산시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더 큰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문명은 비로소 자신이 탐험하는 광대한 세계와 양립 가능한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단순히 먼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예상, 우리의 미성숙함을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학습 능력 또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적 규모에 직면했을 때 내적 위축이나 확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서사 속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존재의 의미를 심오하게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분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정, 정책, 과학적 우선순위, 문화적 가치관 속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동안 침묵은 계속됩니다. 위협으로서도 해답으로서도 아닙니다.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 멀리 우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선택하는가에 관한 것일지도 모르는 공간입니다. 집단의식이 중심성의 상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주된 원동력이 되지 않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조용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황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인류가 더 이상 안락한 신화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성숙함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을 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조직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재편성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 자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주 탐사에 대한 상상은 무한한 확장, 식민지화,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도 지구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우주는 더 이상 지구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아니라 지구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구 밖에서는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요소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인공적인 것이 된다. 대기, 기압, 온도, 방사선 차단 등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감시된다. 이러한 조건은 절대적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무너뜨린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인간 생명은 영웅적인 성취가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되는 의존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각은 심오한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완벽한 통제에 대한 환상을 산산이 조각내고 끊임없는 경계심의 관계로 대체합니다. 이 공간에는 휴식이란 없습니다. 부주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실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실패는 타협 없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주는 한눈 팔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한 조용한 재고를 강요합니다. 진보는 단순히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 즉흥적인 대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균형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자원이 풍부한 환경을 활용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숲, 바다, 대륙처럼 말이죠. 언제나 오류와 낭비, 그리고 재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러한 여유를 없애버립니다. 모든 결정의 진정한 대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출은 인류의 집단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한한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문화는 이제 폐쇄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자원, 측정 가능한 에너지, 위태로운 지속 가능성, 외부에서 바라본 지구는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폐쇄 시스템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주 탐사는 미래를 투영할 뿐만 아니라 불편할 정도로 명확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경제, 정치, 문화 모델과 충돌합니다. 지구를 우주 공간에 고립된 움직이는 그릇으로 인식할 때 무한한 성장이라는 개념은 개념적 오류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물리학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느리지만 심오합니다. 영원한 확장을 약속하는 시스템에 대한 자동적인 신뢰에 부담을 주고 구조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문명을 잘못된 전제 위에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한이라는 개념이 물질적 현실이 아니라 단지 심리적 투영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장 우리를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미래는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현실과 끊임없이 조율해야 하는 불안정한 변수가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명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집니다. 우주 탐사는 낡은 환상을 버리는 과정으로서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통과 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덜 논의되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문명적 고독입니다. 이는 고립된 개인의 고독이 아니라 우주에는 어쩌면 가까운 동반자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인류종의 고독입니다. 오랜 침묵, 명확한 해답의 부재, 대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광활함.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상상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 볼 수도 있고 초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협은 우리가 무관심한 우주에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초대는 이러한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식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를 더 잘 보살피도록 만들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양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을 적대감으로 해석하는 문명은 두려움, 위축,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묵을 책임감으로 해석하는 문명은 배려, 협력, 신중함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침묵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러한 선택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명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깨달음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경험, 이미지, 데이터, 감각들이 축적되어 기존의 확신들을 서서히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주는 심리적 실험장 역할을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엇을 감내할 수 있는지까지 드러냅니다. 우주는 우리의 나약함, 투영, 그리고 미성숙함을 판단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경험이 그토록 불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더 위대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있으라고 요구합니다.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 질문은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느냐에서 우리가 횡단하는 광활한 우주와 양립할 수 있는 의식을 지니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스스로를 절대적인 중심으로 여기는 문명을 우주로 데려가는 것은 내부 갈등을 더 큰 규모로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탐사의 미래는 기술뿐 아니라 심리적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장된 환상을 버리고 우주에서 더욱 겸손한 위치를 받아들이려는 집단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적응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경험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심화시킵니다. 존재를 더욱 신중하고 더욱 세심하며 자신의 한계를 더욱 잘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쌉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를 인정해주지도 위협하지도 답을 주지도 않는 맥락입니다.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우주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무언가가 안정됩니다. 확정적인 해답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료한 수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중심성의 상실, 침묵과의 대면, 그리고 그 한계의 냉혹한 노출을 거쳐 마침내 다른 체제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덜 충동적이고 과장된 신화에 덜 의존하며 장기적인 결과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체제로 말입니다. 우주 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가장 심오한 차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로 향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면의 변화이며 인식의 재교육이라는 느린 과정입니다. 인류가 지구 너머로 무언가를 보낼 때마다 그것은 또한 인류 자신의 한 모습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미지, 결함, 침묵 등 다양한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들은 그 모습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어쩌면 문명에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적 발견이 아니라 하찮은 우월성이라는 개념이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지구 밖에서 생존하려면 극히 정교한 인공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무적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단순히 존재를 강요하는 대상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됩니다. 한계까지 착취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이해하고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지구의 외부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예행 연습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형태의 역사적 책임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단지 지역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주에 드문 순간, 즉 자신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살아있고 의식 있는 행성이라는 영역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에 달려 있습니다. 공간의 침묵은 결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틀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희소성을 부각시킨다. 외부 반응의 부재는 인간 경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외부의 검증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몸짓, 모든 결정, 모든 집단적 선택은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주적 관찰 없이 일어난다. 이러한 깨달음은 포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 자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우리 자신 밖에서 찾으려 한다면 포기이고, 의미를 내면의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유입니다. 우주 탐사는 문명을 이러한 심리적 갈림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미래에 펼쳐질 인간의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자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탐험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가자는 것,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안고 가지 않고 나아가자는 것, 지구를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공동체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과정임을 인식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달, 심우주, 오랜 침묵, 이 모든 요소들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기성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이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주 탐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문명적 자아의 축소일지도 모릅니다. 보다 안정적인 무언가가 등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축소 말입니다. 지배욕보다는 시스템, 한계, 그리고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존재 방식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낡은 권력 구조, 과대망상, 그리고 무제한적인 성장에 기반한 경제 모델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데올로기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환상에 맞춰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명확하고 침묵하며 불변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주 탐사는 그토록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를 상징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 오직 지속 가능한 것만이 존속하는 현실 앞에 서게 합니다. 즉흥적인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고 오만함은 가차 없이 처벌받는 현실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문명적 윤리를 형성할지도 모릅니다. 취약성을 결함이 아닌 조건으로 인식하는 윤리 협력을 추상적인 도덕적 이상이 아닌 구조적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윤리, 그리고 양심이 얼마나 드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윤리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우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유지하고 싶은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과장된 의식인가? 아니면 관심의 중심이 될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인가? 우주는 답을 주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어쩌면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정직한 답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의식의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결국 허공을 가로지른 후 다시 지구로 시선이 돌아왔을 때 지구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해 보입니다.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 자리한 생명의 한 점. 이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조용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 탐사가 우주의 눈에 비친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적 성취보다도 인류가 직면한 진정한 도전입니다.